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보는 2025년 코인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비트코인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해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죠. 하루에 무려 8,600억 원 이상이 비트코인에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14거래일 연속으로 누군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역시 현물 ETF를 통해서 하루에만 4천억 원. 누군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누군가는 하루에 수천억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엘리시아, 어떤 실물 자산, 토큰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리플 전용 미국 국채 상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이라고 하는 건요. 나름의 블록체인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있어요. 블록체인, 그리고 그 안에서 XRP라고 하는 토큰을 써서 여러 가지 결제에도 쓰고 송금에도 쓰고, 근데 이 지금 고속도로, 리플도 고속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선보인다? 미국 국채 토큰화해서 팔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플 전용이라는 게 좀 재밌긴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 국채에서부터 이제 막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근데 이를 위한 도구가요. 제가 예전에 서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USDC 발행하는 그 USDC가 지원하는 16개 체인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락의 15차선, 16차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자산 토큰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가 필요해야 차가 다니고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인프라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도 쓰이고요. 지금 XRP도 쓰일 거고요. 스텔라도 쓰이고요. 여기 나중에 CBDC까지 얹혀져서 이제 그 자산을 토큰화했으면 그 토큰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이런 화폐들이 혹은 코인들이, 토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과 같으면 은행을 중심으로만 이게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은행을 활용하지 않는 그 금융 거래 같은 걸 이제 DeFi라고 하잖아요. 탈중앙화 금융. 이 모든 것이 결국에 RWA, 자산 토큰화를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 편익을 주는 거 물론 있겠죠. 근데 그들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짰을까요? 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세상에 있는 모든 중개업자들이요, 지금도 많이 사라졌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시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 주식, 환전상, 송금, 결제, 중간에 이제 그 에이전트입니까? 그 중간에 대리점 하거나 마진을 가져가는 중개업자 다 사라져요. 왜? 자산 토큰이나 블랙락에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주식도 팔고, 저기 채권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다 NFT도 팔고, 기존에 이제 번거롭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그 중개소 가야 되고, 주식은 주식,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슈퍼 앱 하나 나오면 우리가 사실은 편해지는 거고요. 그 슈퍼 앱을 개발한 그 금융사들, 혹은 이제 트위터가 될 수도 있겠죠. 큰 돈방석에 앉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카제이 랩스, 제가 이것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리플 생태계 전용 AI 도구 개발을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달러면 지금 1,400억 원이거든요. 리플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적용해서 탈중앙화 분야, DeFi거든요. 이거 결국 자산 토큰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리플에서 RWA, DeFi, AI 솔루션. 그러니까 미래는요, 이런 식으로 이 기술들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율주행이다, NFT다, 메타버스다, 빅데이터다, 블록체인이요. 결국 혼연일체가 돼요. 여기에 CBDC도 쓰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쓰이고, 크립토도 쓰이는 거겠죠. 디파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예전엔 우리 그냥 은행으로 금융거래 다 했잖아요.
그 해외 이제 송금하려고 하면 스위프트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은행을 쓰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쓰는 거고요. 그냥 블록체인 써서 하는 금융 거래가 이제 디파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신용카드 회사가 심지어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것을 10여 년 전, 7, 8년 전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인 회사, 블록체인 회사 이런 어떤 것들에 같이 이제 협업을 제안하고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전통 금융이요. 다 지금 디파이 쪽으로 이미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요. 지금 돈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자산 토크나 당연히 돈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뭐 승인 받았잖아요. 인공지능 뭐 지금 뭐 1000억, 1400억씩 투자합니다. 그리고 코인 이제 나중에 수탁 시장 보관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코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실은 더 하고 있거든요. 요즘 XRP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유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 XRP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 혹은 리플에서 IPO 내년에 할 걸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너무 오르시면 뭐 적당히 파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분명한 호재가 남아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매도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 클린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인데요. 5.5억 달러 전환 사채 발행 계획. 사채가 이제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서 비트코인 사고요. 아니면 뭐 기존의 빚도 좀 갚고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죠. 갤럭시 디지털은 지금 거의 2,900만 달러, 뭐 몇백억, 한 3, 400억, 400억 이상 되는 큰 돈을 뭐 예전 같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라 유니스왑과 에이브, 디파이 쪽에 뭐 탑 1, 탑 2 코인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죠? 이제는 큰 손들이요.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알트코인도 하고 있어요. 그 뭐 트럼프 아들들도 지금 뭐 알트코인을 지금 막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스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SEC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서슬이 펄했어요. 마지막 뭐 거의 뭐 발악 같은 느낌?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웰스 노티스 기소를 남발했었죠. 올해였습니까? 작년 말에 뭐 저기 바이낸스 짱펑차오도 감옥에 보내고 뭐 수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마지막 칼춤에 유니스왑, 뭐 이뮤터블 X, 뭐 컨센시스 이런 친구들이 사실 타겟이 됐었지 않습니까? 올해 5월 21일입니다. SEC가 웰스 노티스 여기 지금 유니스왑에 날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디파이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가한 거죠. 근데 지금 뭐 몇 달 지났습니까? 대통령 이제 지금 아들이요. 아예 디파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디파이 관련 코인을 노골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상전벽해 아닙니까? 근데 제 포인트는 여기서 뭡니까? SEC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 리플이 대표적이죠. 경고했다. 웰스 노티스 뭐 수도 없이 날렸잖아요. 뭐 이런 땡땡 코인들 다 미등록 증권이다. 저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우량 코인, 본인들 밑으로 끌고 오고 싶은 코인, 월가들이 조금 가격 좀 눌러줬으면 하는 코인들 콕 집어서 미등록 증권이라고 한 게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유니스왑이었네요. 블랙락에서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계획은 아직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비트와 이더 시장의 활용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투자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지금 블랙락의 그 ETF,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 현물 ETF 코인 하기보다는 비트 이더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뉴스만 보시고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알트코인 현물 ETF 이거 물 건너 갔네? 라고 그냥 그 문자만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입니다. 아직. 출시 계획을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네 라고 바로 실은 눈치를 챕니다.
조금 의역을 해볼까요? 블락록의 뭐 제이 제이콥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판매를 아직 다 더 팔아야 돼. 우리 지금 할당량 아직 못 채웠어. 더 팔아야 돼. 난 돈 더 벌 거야. 가로 열고 닫고 솔라나 XRP는 좀 기다려. 이런 얘기로 저한테는 솔직히 들립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블락록이 신청하기 전에 사는 게 좋을까요? 블락록이 신청한 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전자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내년에 상반기에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뭐 하반기에 승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을 또 명분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 칭코인 법이 통과가 됐네. 칭코인 인사들이 있네.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것을 명분으로 뭐 XRP나 솔라나, 특히 솔라나 ETF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솔라나를 샀던 솔 스트래티지, 여기 이제 회사입니다. 그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지난 7월부터 솔라나 한 6,100개를 산 것을 시작으로 솔라나만 엄청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7월 이후 주가가 2,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솔라나를 무려 14만 2천 개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잖아요. 여기 비트코인만 샀는데 주가가요. 이 주식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소울 스트래티지 꼭 따라한 것 같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울 스트래티지. 솔라나만 샀을 뿐인데 주가가 지금 2,300%면 솔라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의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알트코인 폭등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다 같이 해피엔딩 하면 참 좋겠죠. 두 번째 저희 예측입니다. 대다수 90%가 넘을 겁니다. 투자한 전액을 또 다 잃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제가 이번이 거의 네 번째 사이클이거든요. 계속 반복됐고요.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세 번째, 준비된 극소수의 인원들, 대략 2%에서 3%, 많으면 5%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사실 또 대다수는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매도에서 실패를 하는 대다수의 인원들에게도, 하지만 저는 29년, 30년 여전히 큰 기회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FO가요. 뭐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평가를 계속 하긴 할 거야. 뭐 비트 안 사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다른 암호화폐의 잠재적 관심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 이더리움 아니야? 바네크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는 이더리움 이거 스테이킹 주면 ETF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썰입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지켜보면 되겠죠. 저의 물론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증거 없어요. 근데 저희 직감입니다.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내년 기폭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특히 자극적인 게 알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이더 말고 솔라나 XRP, 그 다음에 뭐 카르다노, 도지 뭐 이런 친구들. 또 하나는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실은 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샀는데 이 두 가지가 전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들 입장, 이 판을 설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개는요. 제가 볼 때 꼭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슷해요. 아니면 SEC랑 리플 간의 소송과 비슷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무슨 얘기냐? 희망 고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ETF 10년 걸렸습니다. SEC 리플이요.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 두 개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ETF 빅테크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 발표하는 순간 불기둥인 거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 이 너무나 쉬운 얘기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뭐 비트 안 사 거절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쇼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그 타이밍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마존이요? 내년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트코인 현물 ETF도 부정할 수 있죠. 아까 블락락 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다른 거 여력이 없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상승장에서보다 이제 하락, 조정을 했을 때 이런 장난을 치면요. 효과가 아주 커집니다. 이거 뭐 퍼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ETF 빅테크는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번 속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ell in May라는 그 미국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어요. 5월에 팔고 떠나라.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대략 6.3%입니다. 반면에 5월에서 10월까지는 평균 수익률이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 팔고 11월에 샀다가 4월에 다시 팔면 이게 이제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5월에 그냥 적당히 팔고 떠나라. 왜냐하면 여름에 뭐 사람들 뭐 휴가 가고 그때 이제 가을 정도 돼야 다시 이제 또 상승한다.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도 있습니다. 왜 5월에 팔고 떠나라고 하냐?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날짜가요. 보니까 매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위해서 4월 15일 세금을 내야 되면 그 전에 또 세금이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주식이나 지금 이제 코인이 추가됐죠. 이거 팔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3월이나 4월쯤에 좀 가격이 그때 뭐 나쁘지 않다. 그때 주식도 팔 수 있고 코인도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21년 4월 달에도 그때 엄청난 코인 시장의 폭등이 있었죠. 주식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때 적당량 덜어내는 게 실은 좋았죠. 왜냐하면 5월 달에 한번 폭락이 왔잖아요. 4월에 폭등, 5월에 폭락. 내년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때 만약에 폭등이 나온다면 역시 적당량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차트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뭐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유동성이 말라붙고 있다.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2016년 11월 8일에 그때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때 달러의 인덱스, 달러 강도가요. 대략 96이었다고 치면요. 지금 96이었습니다. 취임,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2017년 1월 20일에 그때 취임을 했거든요. 96에서 104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 보이십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죠. 강달러로 된 겁니다. 근데요. 취임을 한 다음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년 내내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88까지 떨어집니다. 취임 다음에 쉽게 말하면 강달러가요. 약달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달러 인덱스 지금 트럼프 취임하기 아직 전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더라. 뭐 이제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낮출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의 수가 과거 지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무조건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일단 올라온 것까지는 똑같아요. 기대감에 달러가 강달러가 됐지만 이제 내년에 그러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트럼프 취임 첫 해죠. 내년 25년이 될 겁니다. 그때요. 경기 부양책을 쓸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탈규제, 규제 완화 기조를 지금 아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중립금리 뭐 3.5%다 뭐 이거 이제 설왕설래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비해서 금리를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한번 봐볼까요? 트럼프가 2017, 18, 19, 20년도 이때요. 임기 첫 번째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20년 이후에는 더 수직으로 상승했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찍었다. 그리고요. 사진에 보이는 차기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라울 파리라고 하는 매크로 투자자의 거의 20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라울 파리 스페인에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이렇게 왔던 그 친구랍니다. 성공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좀 백그라운드가 비슷하죠. 둘 다 헤지 펀드를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스콧이 이 지금 재무부 장관 될 사람이 항상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뭐 나중에 그 정부 관료로 들어가면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낮출 거고요. 달러도 약달러로 만들 거고요. 심지어 기름값, 오일 값도 이제 싸게 이제 물가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요. 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예전부터 피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리나 약달러 이제 물건값이 싸져요. 그럼 모두가 해피해지는 거예요.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도 뭐 싸졌네. 주식은 올랐네. 이런 것을 지금 선제적 1차적인 목표가 이거였다고 라울 파리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라울 파리 그리고 이거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트럼프가 취임하면 3개월 이내에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이다. 뭐 이전부터 뭐 브로맨스 그 과시했잖아요. 나 김정은과 친해, 나 푸틴 친해. 저 시진핑 뭐 취임식 때 지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끝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면요. 소위 말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안 사던 식료품도 사고요. 기름도 쟁여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건값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근데 긴장이 완화된다. 전쟁이 끝났다. 기름값도 좀 싸지고요. 또 이제 전쟁 나면 안전자산 뭐 금 사고 아니면 달러 사고 하잖아요. 안전한 걸 붙들려는 거 인간의 본능인데 끝나면 달러도 힘을 조금 더 잃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2025년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 선호가 아니고요. 돈이 좀 풀리고 금리가 좀 낮아지면 위험 선호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식과 코인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말하는 겁니다. 혹자가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트럼프는 뭐 중국이다, 유럽이다, 지금 멕시코다, 캐나다다 관세 폭탄 날릴 거라고 이거 사실 대선 공약과 거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했어. 그러면 경제 힘들 걸. 전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 거야. 맞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을 좀 파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관세 폭탄 그리고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잖아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 공무원을 자르겠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은 인기가 별로 없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언제 하냐? 2026년 이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뭔고 봤더니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미국 국민의 81%가 중국을 싫어한답니다. 우리로 치면 반일 감정. 지금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중국을 너무나 싫다. 증오한다. 일자리 뺏긴다. 그 내러티브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강경 어쩌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전문가들 뭐 여러 가지 저도 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중국의 지금 패권 다툼 이제 하죠. 지금 들어간 건 시작한 건 맞는데 야구로 치면 이제 2이닝이랍니다. 2이닝이면 이제 막 시작을 이제 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6년 이후로 제가 이것도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제재 리스트 미국에서 실제로 제재할 그 가지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1,600개,
이란이 1,400개, 총 이제 3만 개의 경제 제재 리스트가 있는데 러시아는 6,400개가 넘는데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현저하게 러시아보다 지금 4배 이상 낮은 겁니다. 뭔가 했더니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다라는 거고요. 더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 이후가 되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나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돈 찍어냅니다. 금리 인하 합니다. 근데 사이클이잖아요. 26년부터는 유동성이 다시 감소해요. 유동성이 감소하고요. 관세 폭탄을 26년 이후부터 쓸 확률이 지금 높다라고 보여져요. 관세 폭탄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해오는 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 제품에다 뭐 제품 그 관세를 50% 100% 하면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 수입 많이 하잖아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물가 다시 CPI 춤을 추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026년 이후가 되면 하락장의 조건, 금리 상승, 또 물가 상승, 이런 어떤 유동성은 점점 말라붙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조건이 갖춰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반면 내년이 임기의 첫 해입니다. 달러를 낮춰주고 금리도 낮춰주고 석유값도 낮춰주면 경제가 좋아지고요. 주식 코인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해피하게 할 확률이 내년에는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핵심은 내년도 큰 하락,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내년 뭐 1월까지 뭐 2월까지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유동성은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올라요. 1월 달에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뭐 1월 말일지 뭐 2월일지 모르지만 결국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고요. 규제 완화, 규제 명확성, 친코인법 통과가 되겠죠. 알트코인 현물 ETF요. 몇 번 장난칠 수 있습니다.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에는 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은 대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쫄지 말고 투자하라 말씀은 뭐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걸 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됩니까? 유튜브 한 편만 보시고요.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 역시도 남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다 듣지만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취사 선택할 거 하고요. 뭐 맞다 싶으면 저는 이제 좀 더 제가 더 스스로 한번 파보거든요. 올림픽 금메달, 서울대 합격, 손흥민 프리미엄리그 득점왕.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역시 뭔지 아실까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겠죠.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죠. 올림픽 세계 1위 되는 게 득점왕 되는 게 뭐 쉽겠습니까? 여기에 운까지 따라줘야 돼요. 예를 들어 부상 당하거나 뭐 대진운이 안 좋거나 뭐 누구 감독 잘못 만나서 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죽기 살기로 해서 운까지 돼야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근데 왜 투자만큼은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생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요. 아직 뭐 저번에 패닉셀 하셨던 분들 포함해서요. 아직 큰 기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29년, 30년까지 길게 보면 더 큰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